자, 이제 계속 지번을 볼게요. 45페이지에 5번의 지번의 부여 방법. 자, 별표를 치시고, 별표를 치시고요. 매년 나온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번부의 원칙. 지적 국정주를 채용함에 따라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자, 파란색 이제 주어입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 기출 문제예요. 지적 소관청이 무엇별로,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해요. 무엇별로? 지번부여별로. 방향은 왼쪽 위에 북서 기본법을 원칙으로 해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자, 했었죠? 네, 자, 그러면 각 토지 이동 있을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지번. 지번 부여하는데 토지 이동별로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다음에 이제 분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합병 얘기가 나와요. 이럴 때 이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토지 이동별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자, 꼭 정리하셔야 될 파트인데, 첫 번째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이에요. 자, 신규 등록이 뭐죠?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거. 등록 전환이 뭐죠? 등록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그러면 보세요. 임야대장에 있을 때는 산 몇 번지였죠? 토지대장으로 옮기면 산자만 지우면 되는 게 아니라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록전을 하면 토지대장에는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기존에는 어디에 있었다가 임야대장이 있었다가 이제 토지장으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신규 등록할 때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같이 묶여갑니다. 뭐 할 때? 지번 부여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보시면 자,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토지가 육지죠. 자, A라는 동이 있어요. A라는 동이 있는데 자, 이게 최대 만조이션. 여기가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다하고 토지의 경계는 최대 만조이선이에요. 바다가 제일 찰 때. 자, 그럼 이 해안가에 49번지도 있고 50번지, 51번지 쭉 있다고 할게요. 쭉 지번들이 있는데 자, 이 바다 앞에를 매립했어요. 자, 50번지 앞 바다를 매립했어요. 자, 땅이 새로 생겼죠? 예, 그럼 뭐 합니까? 신규 등록해야 되죠. 자, 신규 등록. 자,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임야대장에 있는 게 토지장으로 옮긴다. 그럼 토지장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번을 뭘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번을. 그러면 50번지 앞에 땅이 생겼잖아요. 등록할 토지가. 그럼 51로는 못 하겠죠. 51은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50에 1, 9번을 붙입니다. 자,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요. 자, 그래서 교재 읽어보시면 원칙. 그 지원 부여적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부여한다. 신규 등록 전환. 자, 그런데 이 9번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본번 붙일 수도 있어요. 본번. 본번을 붙이는 경우는 언제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본번을 붙인다는 얘기는요. 어떤 본번 붙여야 될까요? 없는 번호야 되겠죠. 자, 이 동에 1번지서부터 976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최종 지번이 976번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976번지라고 할게요. 공교롭게도 976번지 앞 바다가 매립됐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976에 1로 할 필요가 없죠. 지번은 웬만하면 본번만 있는 게 깔끔합니다. 그럼 이거 다음 번호는 없으니까 여기다는 977로 하면 돼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자유번호제도의 개념이에요. 본번을 붙인다는 얘기는 부번을 안 붙이고 본번을 붙인다는 얘기는 없는 번호여야 되니까 확실하게 없는 번호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이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요 토지가 인접지가 공교롭게도 최종 지번이에요.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
여기에 미등록 도서를 발견했어요. 자, 무인도라고 할게요. 돌섬이 하나 있는데 바다인데 여태까지는 미등록 도서였는데 자, 행정구역 A라는 동으로 편입해서 등록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토지가 가장 가까운 육지가 50번지라고 할게요. 50번지. 그럼 여기를 50의 1로 할 필요는 없다. 너무 멀다. 멀리 있으면 그냥 977로 하면 됩니다. 이 동의 제일 마지막 번호가 이거라고 했을 때,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번 안 붙여요. 붙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51번지를요. 51번지 앞에를 매립했는데, 자, 그래서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한다고 할게요. 대규모 간척 사업에서 여기에 1000필지가 새로 생겼어요. 몇 번지 앞에? 51번지 앞에. 그럼 여기 앞에 인접지가 51번지라고 해서 여기를 51의 1, 51의 2, 51의 3 해서 이게 1000필지가 새로 생겼다고 할게요. 그럼 51의 1000? 부번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가 만약에 51번지 앞바다다. 그럼 이건 없다고 치고요. 이게 제일 마지막 집어리면 977, 977, 978 이건 없다고 할게요. 979 이런 식으로 집번을 붙이면 됩니다. 51번지 앞바다라도 매립됐을지라도. 그래서 여러 필지를 등록할 때, 자, 이 세 가지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입니다. 예외니까 잘 나오겠죠. 자, 원칙은 뭐예요?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예외, 자, 읽을까요? 다만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지번 부여적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A,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 또는 B,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C, 대상 토지 여러 필지. 그래서 세 가지 단어, 최종 지번의 인접, 멀리, 여러 필지 이런 말이 나오면 부번 안 붙이고 본번 붙인다고 하시면 됩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 붙인다. 자, 되셨고, 이게 지금 뭐 할 때요? 신규 등록증 할 때. 자, 분할이요. 자, 분할은요, 원칙이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해요. 하나는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자, 조문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예. 자, 9번지, 10번지, 7번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번이 있는 동네인데 9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할게요. 10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지번이 어떻게 나와요? 자, 조문 아까 읽으셨죠? 뭐라고 되어 있었죠?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10 그대로 써요.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 10이죠.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대. 최종 부번, 여기 부번이 없죠? 그럼 최종 부번이 0이라고 하면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이니까 10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의 1번지를 또 분할할 수도 있겠죠. 두 필지로. 그러면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10의 1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이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럼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10의 2. 자, 그 다음에 10번지를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지를 분할했다.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이 10이니까 하나는 그냥 10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2까지 있죠.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문장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글로 나오니까. 자, 분할할 때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실수하시는 게, 분할할 때 1필지는 본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붙인다. 틀렸어요. 분할할 때 1필지 지번은 본번으로 하거란 말 없어요.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부번을 꼭 붙입니다. 부번은 없는 부번이어야 되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해요. 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분할할 때 예외가 있어요. 다만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북서기원법의 예외를 이용하여 밑줄 북서기원법 예외를 인정하여 그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그 필지에 대해서 그 필지가 뭐냐면 건물이 있는 필지예요. 이게 뭔 얘기냐? 자, 만약에 이게 10번지였어요. 10번지를 분할하면요. 아까 번호가 10하고 10의 1이 나왔죠. 그럼 10을 어디로 써요? 왼쪽을 써야죠. 북서기원법은요. 우리 글씨 쓰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쓸 때는 왼쪽부터 쓰는 거고 위아래로 쓸 때는 위에서부터 북쪽서부터 좌우로 할 때는 왼쪽 서쪽서부터 쓴다는 게 북서기원법이에요. 그래서 10번지를 분할하면 10하고 10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하고 10의 1. 만약에 10의 1번지를 또 분할했다. 위아래 이렇게 분할했다. 그럼 위에가 10의 1을 먼저 쓰는 것이고 밑에를 10의 2 이런 식으로 번호가 진행되는 거예요. 분할할 때. 근데 만약에 다시 자, 이 토지가 10번지인데 분할을 하는데요. 분할을 하는데 건물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건물을 밑에 쪽에다 이렇게요. 건물이 여기 있는데 대지가 좀 넓네요. 이거를 이렇게 분할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10번지였으니까 분할하면 번호가 어떻게 나오죠? 10하고 10의 1이 나오잖아요. 10하고 11이 나오는데 10을 여기를 먼저 써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우선하여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한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10의 1로. 그러니까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방향이 달라진다. 이게 무엇의 예외? 북서기원법의 예외예요. 원래는 왼쪽부터 붙여야 되는데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건 신청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붙여져요. 그 다음에 이 10번지를 또 분할을 했다. 이렇게 10번지를 분할했다. 그러면 10하고 몇이 나옵니까? 10에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하고 10에 2가 나와야 되는데 위에를 10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밑에에 건물이 있으니까 밑에가 10번지가 되고 위에가 10의 2번지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같은 분할이라도요.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번호가 전혀 달라지죠. 보셨나요? 예, 이게 건물이 있을 때 분할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이게 예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합병. 자, 합병.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입니다. 합병할 때는 선순위 지번을 합니다.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합병. 볼게요. 자, 9, 10, 11 이렇게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합니다. 그럼 무슨 지번 쓰느냐? 합병 대상 지번. 요 세 거죠? 세 개죠. 이 세 필지 중에서 선순위. 그럼 몇 번지다? 9번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10번지하고 11번지는 결번이 되는 거예요. 번호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안 쓰게 돼요. 그런데 하되 거기에 선순위 지번을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런 경우라면 이런 얘기예요. 혹시 9의 1, 10, 11 이렇게 세 필지를 합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본번으로 된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거 10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본번으로 된 게 있으면 본번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쓴다. 되셨죠? 네. 그런데 니은번에 예외가 있네. 예외.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어서 밑줄. 소유자가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밑줄.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그 지번이 뭐예요? 신청한 지번을 말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만약에 9의 1, 10, 11인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세 필지를 합병한다고 할게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합병을 해요. 몇 번지 되죠? 네, 10번지예요. 자, 우리 공부했던 거 선순위 지번. 본번 중 선순위 지번 10번지로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볼게요.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이 바뀌죠.
이 건물의 대지는 지번이 아까는 11번지였는데 합병을 하면 전부 한 필지가 됐잖아요. 그럼 대지가 10번지로 되니까 이 건축물 대장도 고쳐야 돼요. 건물의 대지가 11번지에서 몇 번지로 10번지로 바뀌었다. 그럼 고칠 게 건물에 대한 표시도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소유자의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고요. 옛날에 이제 주소가 집원 주소였을 때 그 사람의 주소도 고치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건물이 있는 이 집원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11로 부여합니다. 선순위 집원이 아니더라도요. 물론 이 지금 뭐 하는 거죠? 합병하는 거죠. 합병은요, 세 필지를 합병한다고 했을 때 합병의 요건 지난 시간에 살짝 했지만 지목도 같아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다 다른데 합병 못합니다. 합병을 한다는 얘기는 전제가 합병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소유자가요, 자, 나 이거 10번지로 되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건물에 있던 요 집원 11번지로 해다오 라고 뭘 할 때 신청을 하면 11로 부여한다 이런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시면 합병을 할 때 원래는 선순위예요. 본번주 선순위. 근데 선순위 집원을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선순위 집원을 안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두 개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일단은 선순위 집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밑줄 친 겁니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다고 당연히 11번지 되는 게 아니라 이 집원을 해달라고 뭘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그 집원을 부여한다. 되셨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이 시험에서 이거 많이 함정으로 내죠. 11번지에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11번지에 건물이 있다. 합병 후의 집원은 그럼 10일이다. 그럼 안 돼요. 신청했다는 얘기가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면 10번지예요. 네, 근데 11번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되셨죠? 예, 자, 합병. 그 다음에 5번에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지번 부여 방법. 지역 확정 측량. 자, 지역 확정 측량은 뭐냐면요. 우리 용어 정의할 때 있는데 기억나시나? 자, A라는 동이요. 자, A라는 동이 자, 이렇게 있고요. 예. 자, 이렇게 토지들이 있다고 할게요. 네, 토지들이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자, 요게요. 요 토지가 지금 조금 그림이 자, 이렇게 됐다 할게요. 자, 요런 논밭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택지로 개발될 수도 있다. 네, 전답들이. 자,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 등을 했다고 할게요. 종전에 이런 모양의 토지들인데 택지로 개발된다든지 산업단지로 조성된다든지 또는 농지정리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종전에 이런 모양들의 토지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다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하는 사업을 총칭해서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 하고, 이럴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한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필지가 새로 확정된다. 그래서 이름이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등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딱 나와야 돼요. 이 말 나오면 이 말. 거꾸로 지적 확정 측량하면 도시개발사업 등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키세요. 아,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된 게 지적 확정 측량이구나.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하냐면 집원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집원 여기가 9, 9에 1, 9에 2, 자 10, 10에 1, 10에 2, 11.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집원들이 있었다고요. 집원들이 있었는데 이 토지를 지적 확정 측량, 즉 도시개발사업 등을 해서
필지를 새로 확정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집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집원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 등 할 때. 그래서 집원 문제 중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문제인데 한번 이해는 해보세요. 자, 원칙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원래 토지들의 지번이 있었나요?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던 지번 중에서 본번만 써요. 원래 9, 9의 1, 9의 2 이런 지번들이 있을 때 본번만 써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원칙부터 읽어볼까요? 원칙, 시와 확정 칭하를 실시한 지역 안에 있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 자,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9, 9, 10, 11, 12, 13, 14. 그 다음에 쓸 게 없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밑에 예외예요. B번이 예외 보시면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말을 다시 볼까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수가, 자, 아까 무슨 번호로 쓴다고 했죠? 본번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지금 6개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 새로이 생긴 필지는 9필지죠. 그럼 3개가 부족하잖아요. 번호 쓸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그대로 종전의 지번 중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어요.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블록식이란 얘기고, 또는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차례 지번 부여한다. 이게 자유번호식이었죠. 뭔 얘기냐? 자, 이 A라는 동에 1번지에서 976번지까지 있다. 이게 A 동이에요. 이 동 안에서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한다. 그럼 9 쓸 수 있잖아요. 그럼 9의 1, 9의 2, 9의 3, 그 다음에 10 쓸 수 있잖아요. 10. 그러면 10의 1, 10의 2, 10의 3, 11 쓸 수 있으니까 11의 1, 11의 2, 11의 3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된다. 그러면 번호를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단지식의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유부원식. 그럼 아까 번호가 몇 쓸 수 있다 그랬죠?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 다음에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번호를 메꿀 때 없는 번호, 이거 번호 다음에 없으니까 977, 978, 979 이런 식으로 더 메꾸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도시개발사업, 즉 지적 확정 승인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은 뭐다?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 쓴다.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 갖다 쓴다. 그런데 종전의 지번 중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수도 있다. 적으면 메꾸면 된다. 어떤 식으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거나, 또는 단지식이 있었죠? 아까 9의 1, 9의 2 이런 식으로 단지식, 블록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되셨나요? 예. 자, 이렇게 보는데 니은번 해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에 지번 부여.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밑줄,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하면 사업 착수 신고 시 전반 사업 계획도 밑줄,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 부여할 수 있다. 예, 이것도 3번 나왔습니다. 원래 이 지번을 부여하는 건요, 이 공사, 사업이 다 준공돼야 돼요. 사업이 준공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는 것인데, 예,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무엇에 따라 붙이냐면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데 이런데 가보시면 택지개발사업지구 이런데 가보시면요, 전체 그 택지개발사업이 이 사업 신도시 개발하고 할 때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완료 준공이 안 됐지만 군데군데 우선적으로 준공을 해가지고 군데군데 전체 토지는 준공이 안 되는데 군데군데
정리해가지고 단지별로 시범단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고요. 그럼 건물이 지어지고 하니까 지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토지에 대한 사업은 중단되기 전이지만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근거 서류가 뭐다? 사업계획도. 동그라미요. 사업계획도 가로 넣기로 여러 번 냈어요.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이 사업계획도에 따른다는 얘기는 뭐 전이다? 이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귿번. 자, 지적 확정 측량의 실시적 지번부여함이 준용되는 경우.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방식, 지금 우리가 지금 보셨던 이 복잡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지번부여 방식, 또 알고 나면 또 복잡하지도 않죠. 무슨 번호 써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 쓰고 부족하면 단지식이나 자유부원식으로 붙이면 되는데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방식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가 지번 변경, 동그라미 지번 변경, 지번 변경. B번에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 C번에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 그래서 요것도 잘 내는 문제예요. 문제 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4개가 같은 방식이거든. 우리 시험에 항상 4개로 정리되는 것은 유력한 문제입니다. 많이 나왔고 앞으로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기출됐던 건 또 계속 나옵니다. 자, 4가지로 어떻게 정리돼요? 도시개발사업 지번할 때나 그 다음에 지번 변경할 때나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할 때나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할 때나 4가지는 같은 방식이다. 지번 부여 방법이요. 되셨죠? 도시개발 사업 이것을 준용하는 게 3개가 더 되니까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3개가 더 되니까 총 합치면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지번의 변경. 자, 지번의 변경은 이제 개념을 먼저 잡으시면 이제 느낌이 이런 거예요. 어떤 동에 지금 지번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 너무 불규칙적이야. 10번지 옆에 막 700번지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너무 불규칙적이면 지번을 싹 고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지번 변경이라고 해요. 그럼 이 지번 변경이라는 개념은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 한 필지만 지번 바꾸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쫙 계획에 따라서 깔끔하게 다시 고쳐주는 것을 지번 변경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싹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지번 싹 고치면 막 주소도 바뀌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지번 주소일 때요. 건물의 표시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변경해야 될 것들이 공부를 바꿔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사업이 크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에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데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지번부여지역의 어떤 동, 리에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면 토지 위치 파악이 힘들고 국민이 지역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번 변경의 사유 보시면 지역구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지번 부여제 같은 지번이 있게 된 경우, 행정구역의 분할 등으로 지번 부여제 내 지번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 등으로 지번 무지세 부여되는 경우 등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고 외울 것까지는 아니에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 사유는 낸 적 없어요. 그냥 바꿀만 하니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3번이에요.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시도의사나 대지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나 대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하나 또 잡고 가면 지적에서 우리가 지적법에 나오는 기관은 3단계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있고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자, 3단계예요. 지적소관청이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직접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동 결정하는 자가 지적소관청이고요. 요 위에가 시도의사예요. 시도의사. 이 시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가 없는 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맨 위에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 시도의사랑 동급이
대도시 시장입니다. 자, 대도시 시장. 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를 말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할 때 했지만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만 있다. 특별시, 광역시만 있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근데 지방자치법에서 그런 구, 자치구가 아닌 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둘 수 있다. 그래서 대도시, 법률 용어에서 대도시 그러면 큰 도시란 뜻이 아니라 뭐가 있는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를 말해요. 그래서 성남시 무슨 구 이렇게 있잖아요. 수원시 무슨 구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구가 있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라고 하고, 그럼 이 대도시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가 있다 그랬죠. 자치구가 아닌 구. 그럼 구가 있는 데에서는 누가 소관청?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구청장이 소관청이기 때문에 대도시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그 윗급수예요. 그래서 자 평택 경기도에 무슨 시를 할까요? 화성시를 얘기할까요? 화성시가 있다. 그럼 화성시 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장이 있다. 화성시장. 그럼 화성시장은 지적 소관청이죠. 그럼 화성시장 위에가 누구예요? 화성시장 위가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 그 위에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자, 근데 성남시가 있다. 그럼 성남시장은 여기 시장이 아니죠. 여기 시장이죠. 그럼 성남시에는 구가 있다. 그럼 성남시 분당구 위에 있는 지적소관청은 분당구청장이고요. 그 위에는 성남시장이 된다고. 대도시장. 그래서 지적사무를 할 때는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이나 동급입니다. 왜?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급이에요. 성남시장이나 대도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도지사나 동급이고요. 그럼 성남시장 위에가 국토부 장관이 돼요. 지적사무를 할 때는. 그래서 3단계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 지역소관청 3단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도의사,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시도의사라고 읽지만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일을 할 때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한테? 여기한테 승인 얻는 건 아니죠. 바로 윗단계 시도의사한테 승인 받고,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만약에 시도의사나 대도시장이 뭐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얻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국토부 장관한테 바로 승인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가끔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 지적소관청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야 된다. 그럼 X예요. 소관청은 누구의 승인을 받는 일이라면 시도의사가 승인을 받는 일이라면 국토부 장관. 그럼 지금 승인받는 일 중에서 딱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지번 변경 나온 거예요. 지번을 고치는 거. 지번 싹 고칠게요. 어떤 동에 전부를 고칠 수 있고 그 동의 일부 지역을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지번 변경이에요.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런데 규모가 크니까 승인을 받고 하래요. 누구의?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서 틀린 지문이었다고. 자, 읽어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시도의사나 제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셨고요.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시도의사가 아니라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변경한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지번 변경 신청서와 지번 등 명세를 첨부하여 시도의사 대시장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절차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승인사항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4번 지번 부여.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우리 지번 변경 지번 사료 싹 고치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 방식으로 한다. 도시개발사업 방식. 도시개발사업 할 때 지번 부여 방식 기억나시죠?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해요.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3개 더 있죠. 3개.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할 때하고 똑같은 방식 쓰는 게 3개. 지번 변경. 지금 책 찾아보고 있죠, 막. 바로 앞장에 있었어요.
47페이지에 그 디귿번에 중간에 디귿번에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기억번이요. A번. 지번 변경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번 변경할 때 지번을 새로 붙이는데 부여하는데 그 방식은 무슨 방식과 똑같다. 도시개발사업 즉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48페이지 다시 돌아오세요. 48페이지 4번에 읽었었고요. 동그라미 4번 지번 부여 방법은 도시개발사업 즉 지역 확정 측량 방법과 똑같다. 그다음에 5번 등기 촉탁 및 통지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의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되고 또한 그 사실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자, 지번을 고쳤어요. 그러면은 등기부도 고쳐야 되니까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를 촉탁해요. 너네 등기부 고쳐라. 등기 촉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유자한테 땅 주인한테도 알려줘요. 네 지번 바뀌었다고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결번은 아까 우리 합병 이런 거 할 때 결번 생겼죠. 결번은 번호가 있었다가 빠지는 거예요. 자, 결번 생기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신규 등록 결번 생기나요? 신규 등록? 안 생기죠. 새로 생기기만 해요. 등록 전환 결번 생기나요? 요건 생기죠. 신규 등록 전환하면 임야대장에서 토지전환 옮겼어요. 그럼 임야대장에 있던 산 몇 번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토지대장에 새로 붙이는 번호가 신규 등록이랑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 결번 생깁니다. 산 몇 번지 없어져요. 분할하면 늘어나기만 하죠. 한 필지는 종전 지번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에다가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분할은 있었던 번호에다가 번호가 늘어나기만 한 것이지 있었던 번호가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 분할은 결번이 안 생겨요. 합병은 두 개가 세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제일 빠른 지번을 썼으니까 없어지는 번호가 있죠. 결번이 생겨요. 자, 도시개발사업 결번이 생기죠. 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요. 번호를 쓸 때 어떻게 쓴다? 종전 지번 그대로 다 씁니까? 아니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쓰니까 안 쓰게 되는 번호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번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번이 생기면 그 결번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결번 대장이라는 데다가 등록합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죠. 결번은 지번 대장에 등록한다. X. 쉬워요. 문제는 결번은 어디에? 결번 대장에. 그래서 합병, 지적, 확정 측량 등으로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합니다. 결번은 어디에? 결번 대장이에요. 결번은 결번 대장에. 자, 거기다 하나 써두실까요? 결번이 생기지 않는 경우. 자, 신규 등록 결번 안 생겨요. 자, 등록 전환 결번 생겨요. 분할 안 생겨요. 합병 생겨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결번 생겨요. 그러니까 결번이 안 생기는 경우 신규 등록하고 분할 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하고 분할. 그래서 합병, 지적, 확정, 측량으로 결번이 발생하고 그럼 결번이 안 생기는 경우가 언제다? 신규 등록하고 분할이야. 분할할 때 결번으로 인하여 이런 말 나오면 틀림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번 얘기였습니다. 지번. 그래서 지번까지 오늘 하실까요? 오늘 지번까지 하시고 지목, 경계 면적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한 두 문제는 푸신 건데 두 문제는 이제 나왔던 문제들, 나올 것 유력한 문제들 하신 거예요. 오늘 공부하셨던 게 지적, 용어의 정의 보셨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록을 들어가서 토지 등록, 아까 이쪽에 써있던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분, 면적, 경계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이동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토지 이동을. 아까 지목 변경하고 있던 거 현황 지목 기억나시죠? 그럼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결정할 때는 순서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해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부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서 만든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에서 만들어서 직권으로 정리한다.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등록하는데 필지별로 등록한다. 필지는
사람이 만든 단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있다. 떨어져 있는 토지를 한 필지라고 할 수는 없다.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 용도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여부도 같아야 되고 축척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동 안에 있어야 돼요. 지번 부여지 같아야 돼. 이런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다. 양입지. 용도가 2개인데요. 그 용도가 주종의 관계라면 2개의 필지로 안 하고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용도가 여러 용도지만 주종의 용도일 때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이라고 부르고, 양입을 했을 때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그럼 양입지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양입지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별개의 필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양입지가 될 부분이 너무 덩치가 크면 안 된다.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고 주된 용도의 10%를 초과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종된 용도가 되어도 안 된다. 3가지 요건 되셨죠? 양입지. 그 다음에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데, 소재는 법에 정한 게 없으니까 지번부터 오늘 한 거죠. 지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임야대장인 토지는 앞에다가 산자를 붙이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번은 누가 부여해요? 지적 소관청이 부여해요. 방향은 어디서부터? 왼쪽 위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부여해요. 자, 그 다음에 각 토지 등록일 때 어떻게 붙여요? 신규 등록하고 등록전 할 때는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면 본번 붙인다. 이때 본번은 없는 번호여야 되는 것이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인다. 그 경우는 3가지다. 인접지가 최종 지번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일 때. 자, 분할. 분할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건데, 분할 후의 지번은 한 필지는 그대로 써. 분할 전의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꼭 붙여야 되는데, 부번은 없는 부번이어야 되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하고, 방향은 북서기원법인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이때는 신청 필요 없어요. 분할은 무조건 건물 쪽을 먼저 붙입니다. 합병.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건데, 합병 대상 지번 중 제일 빠른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 근데 선순위 지번이 본번만으로 된 거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고, 다만 건축물이 있는 필지를 합병하는데 그 건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이 선순위 지번이 아니더라도 신청하는 그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지번이 새로 부여되는데 반듯반듯하게 새 필지가 나왔으니까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고,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는데 그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식 단지식으로 하든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 붙이면 된다. 자유부번식 얘기입니다. 그럼 이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는 3개가 더 있다.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자, 그럼 지번 변경은 도시개발사업이랑 똑같은 방식인데,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단 여러 필지 한건에 바꾸는 거니까 시도의사 대시장의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것을 결번이라 하고, 결번도 관리한다. 어디에? 결번대장에. 근데 결번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 토지동 중에서 신규 등록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고, 분할 늘어나만 나는 것이고,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분할은 결번이 안 생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번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지목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